얼른 상황이 나아져서 하루빨리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4교시는 한문 수업인데요. 다들 배 많이 고프죠? 선생님도 배가 많이 고픈데 어서 수업 듣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항상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했죠? 지난 시간에는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내보인다는 간담상조, 검은고를 잘 타는 배가와 그 소리를 알아준 친구 종자기 이야기에서 나온 배가절연, 그리고 금남지게는 뭐였죠?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 향기처럼 그윽한 의리 있고 두터운 친구 관계에 대한 사자성어였죠. 이 사자성어와 관련된 단문도 함께 배운 것 기억나지요? 우리 한문이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시간에 어려운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이해하고 관련된 짧은 한문 문장까지 해석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문을 공부하고 한문을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SNS를 하다 보면 샵과 검색어 혹은 샵과 키워드가 합쳐진 형태의 단어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 성균고, 샵 1학년 1반. 이게 뭐죠? 바로 해시태그라는 거죠. 해시태그란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데이터 문구예요. 혹시 SNS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경험도 떠올려 볼까요? 다들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적은 있죠? 보통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나요? 친구랑 시내에 놀러 갔을 때 맛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찾을 때, 해화역 맛집, 해화역 카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적 다들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단문을 해석하면서 느꼈지만 처음 보는 한자들도 있었어요. 선생님과 수업할 때는 괜찮지만 앞으로 친구들이 한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때 혹은 어딘가를 놀러 가서 한문을 읽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유적지를 가거나 뭐 어딘가를 방문해서 게시판을 읽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모르는 한자를 봤는데 어떻게 찾지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한자도 똑같아요. 한자도 찾기 쉽도록 해시태그와 같은 키워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자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붓으로 한자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조금 뜬금없지만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 혹시 집이라고 까먹은 거 아니겠죠? 아직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까 봐 한번 써볼 건데요. 어때요? 선생님 좀 잘 쓴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이 이름을 쓸 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한 지점들, 그것들이 오늘 배울 한자의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한글도 자음과 모음마다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한 글자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로 쓰는 규칙이 있죠. 한자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답니다. 비록 한자라는 글자 자체가 한글보다 복잡해서 어떤 필순의 원칙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과 관련 있는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자, 1번,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학교 관련 한자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본문에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성어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해서 4번은 지난 학습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1번, 2번, 3번은 어때요?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법,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는 법, 그 다음에 학교 관련 한자어, 이 부분은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학습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교과서 22쪽부터 24쪽까지를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1번 자전과 필순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2번 성어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보고 3번 학교 관련 한자 용어를 강의에서 함께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업 후에 퀴즈 과제가 있어요. 이 퀴즈 과제를 통해서 잘 배웠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퀴즈는 수업을 들었다면 누구나 풀 수 있고 책을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과제는 출석 체크와 성적에 반영되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꼭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자도 찾기 쉽도록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다들 기억하지요? 그 키워드가 바로 부수랍니다. 자, 교과서 22쪽을 이쪽에 있는 정의를 함께 보면서 살펴볼까요? 부수란 한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기본이 되는 글자, 한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기본이 되는 글자라고 적혀 있죠.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한문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종이 사전을 이용했어요. 그중에서 한문 사전을 자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옥편이라고도 합니다. 옥편. 자, 그래서 이 옥편에서는 부수, 총액,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주로 모르는 한자를 찾곤 했는데요. 자, 현대에 와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어플이 발달하면서 이 옥편이 이렇게 인터넷 사전이나 어플로 이제 우리에게 현재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똑같이 부수와 총의 자음을 이용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필기인식기라는 이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를 예측해서 사전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고 총액을 일일이 세워서 또 한자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필기인식기를 이용해서 오늘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옥편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옥편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다음 사진을 잠깐 살펴봅시다. 한 5초 정도. 자, 혹시 부수를 찾은 학생이 있나요? 맞아요. 바로 여기 이 빨간색 보이죠? 여자 여자가 부수로 쓰인 한자들이 뒤에 주르륵 나오고 있죠. 자, 보면 옆에 다 여자 여자 달고 있어요. 그쵸? 혹시 여자 여자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이거 화장실에서도 많이 봐서 익숙하겠죠? 자, 그냥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조을정 있고, 그다음에 이 한자는 그래도 익숙할 텐데, 조을 호자. 그다음에 옆에 이 한자는 지금 왕비 비자, 배필 비자. 자, 그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타말 부자로도 읽히고 미화와 우자로도 읽히는 한자인가 봐요. 그다음에 기묘하고 신묘하다 할 때 몇 자, 요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한자가 생겼을 때 옥편을 이용하려면 그 한자의 부수를 예측해서 해당하는 부수 페이지로 이렇게 가서 부수를 먼저 찾아서 부수를 요소로 하는 글자를 찾고 이 부수를 요소로 하는 글자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한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종이를 넘기면서 일일이 찾아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현대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리 인터넷 사전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점심을 앞두고 있으니까 먹을 식자, 이 먹을 식자를 붓으로 이용하는 한자로 찾아보도록 해요.
근데 이 먹을 식자는 붓으로 쓰일 때 조금 모양이 바뀌어요. 물론 이 먹을 식자 그대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요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요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뀔 때 이 붓의 이름을 밥식의 변이다 해서 밥식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식변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밥식변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한자라고 해서 이런 모양자 기능을 현대 인터넷 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한자가 나왔는데 부수는 파악이 되고 이 부수를 검색해서 모양자 기능 안에 들어가서 이 152권 안에서 내가 지금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152개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자주 쓰이는 한자들이나 알면 좋을 것 같은 한자들을 조금 들고 왔어요. 보니까 줄일기, 줄일근, 줄일아, 밥반, 마시름, 반찬찬, 엿당, 배부를 포, 나물려, 꾸밀식, 집감, 존먹을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밥과 관련된 한자가 붓으로 쓰이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것의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먹는 방법도 있죠. 마시다. 그다음에 또 양이랑 관련된 것도 있죠. 양, 남다, 뭐 줄이다 이런 거, 그쵸? 배부르다, 밥의 양, 뭐 이런 거 포만감과 관련된 용어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묶어보면 실제로 요 밥식자와 관련된 한자들도 많지만 어때요? 전혀 상관없는 한자들도 있어요. 뭐 꾸미다, 집, 그다음에 뭐 좀 먹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우리 1차 시와 2차 시쯤에 배웠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배웠던 한자의 형성 원리와도 관련이 깊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가셔서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선생님이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옥편이랑 가장 다른 필기 인식기 기능.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렇게 한자를 쓰면 여기에 비슷한 모양의 한자가 16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체크해서 클릭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한자가 여기 들어가고 검색을 눌러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수까지, 부수까지 다 부수를 이용해서 한자를 찾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이 옥편과 인터넷 사전의 차이점은 옥편은 비록 종이이고 불편하기는 하나 인터넷 사전에 없는 한자의 뜻이나 용법까지도 포함된 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문 공부가 좋아지고 한문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한번 사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필기사전 어플이나 필기인식기를 이용해서 한문 공부할 때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소개했던 우리 선생님 이름 쓰면서 생각해봤던 그 필순 알죠? 이번에는 필순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혹시 친구들 붓으로 글씨를 써보는 어떤 서예 같은 걸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캘리그라피도 좋아요. 혹시 그럴 때 붓이나 연필과 볼펜으로 쓰는 것의 차이점, 혹시 붓으로 글씨를 쓴다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힌트. 자, 연필과 볼펜이 없던 조선시대로 돌아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앉아서 글씨를 쓰는데 지금 잡고 있는 게 붓인 거예요. 붓.
그러면 처음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 크기가 연필과 볼펜이랑 다를 것 같죠? 그쵸? 그래서 한자 한자를 쓸 때도 신중하고 진지해지는 느낌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붓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자유자재로 연필처럼 가볍고 볼펜처럼 가볍지 않아서 어떤 쓰는 방향이나 규칙이 더욱 엄격할 것 같죠? 또 빠르게 날려 쓸 수 없을 거예요. 날려 쓰더라도 어떤 방법이나 그런 필체가 따로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필순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쓰는 방향, 그 다음에 쓸 때의 방향, 그리고 그 순서와 관련된 규칙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교재 총 9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어 친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필순과 관련된 5분짜리 영상인데 같은 교과서는 아닌 듯 하나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 활용하게 되었고요. 5분을 다 보여주는 것은 수업 시연에서 너무 큰 분량을 차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하고 30초 정도만 시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의 정의, 그리고 필순의 방법 9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하실 부분은 아이들이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만 재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무장갑맨이 붓글씨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과서 17쪽 위쪽 여백에다가 3번씩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써주고 왼쪽, 오른쪽. 우와, 물 숫자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를 쓰는 순서, 필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순서에 맞게 했을 때 글씨도 바르게 쓸 수 있고 바를 정자입니다.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겠죠? 자, 다들 영상 잘 보았죠? 귀여운 악어 친구가 나와서 필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한자의 획순 9가지 다들 머릿속에 쏙쏙 넣었나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깥쪽 다음 안쪽으로, 방향에 대한 것 3가지, 가로획 다음 세로획, 꿰뚫는 획은 나중에, 삐침 다음에 파임, 좌우 모양이 같을 땐 가운데부터, 받침은 나중에, 오른쪽 위에 점도 마지막에, 와 같은 순서에 관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자, 이 부분 머리 쏙쏙 넣고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과서 22쪽 이해 더하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어들과도 관련이 있답니다.